네, 반갑습니다. 제대로박사TV의 재승욱입니다. 자, 오늘 제대로박사TV에서는 얼마 전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드디어 4년 6개월 만에 금리를 0.5% 빅컷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0.25% 내리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좀 선제적으로 미 연준에서 0.5% 금리를 내리는 좀 단행을 했습니다. 아마 저번에 금리를 0.25% 못 내린 거에 대한 어떤 미 정치권의 어떤 이야기도 있었고, 또 미국의 어떤 고용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좀 안정되고, 그다음에 고용 지수가 좀 나빠지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저번에 못 내린 것을 좀 합쳐가지고 이번 9월 달에 좀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대로박사TV에서는 미 연준의 어떤 빅컷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부산 아파트는 계속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 하락세가 좀 멈춰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좀 상승 전환이 가는 곳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금리 하락과 더불어서 전세 시장은 수요가 막 좀 올라갈 거니까 전세 가격은 좀 상승하는 곳이 있을 것인지, 전반적인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 살펴보면 큰 명절, 설날, 추석 다음에 시장의 어떤 변화의 어떤 흐름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좀 화랑이거나 다시 또 이렇게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 경향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올 추석은 조금 조용한 어떤 분위기에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변화를 예측해야 되는데, 일단 미국의 어떤 연준에서 어떤 큰 소식이 이제 들려지면서 10월 달은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 정도는 내리지 않겠나. 만약에 미국에서 0.25%만 만약에 내렸다면 우리 한은에서는 올 하반기 10월이 아니라 11월, 12월 정도에 내리지 않겠다 생각했지만 0.5%나 빅컷을 하면서 아마 한은에서도 제 생각은 0.25% 정도는 금리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금리 하락과 더불어서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어떤 빅컷 0.5%의 어떤 금리 하락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이 일어났지만, 제가 볼 때는 한 8번에서 한 10번 정도 사이에 어떤 빅컷이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2번 정도, 2~3번 정도만 부동산 시장은 이후에 하락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부동산 시장에서는, 좋은 징조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금리 하락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의 효과, 상승의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 아파트 시장은 서울 수도권과 다르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금리 하락과 더불어서 어떻게 여러분들 부동산 어떤 시장에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저는 집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무주택자 분들은 어떤 상황 자체가 혹시 이제 그분 무주택자들 중에서는 가점이 높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 공급,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든지 다자녀 특별 공급, 생애 최초, 아니면 이런 특별 공급을 좀 내가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살펴볼 수 있지만, 내가 특별 공급도 넣을 수 없고 가점도 50점이 되지 않는다, 당첨권이 아니다 라고 보면 무턱대고 무조건 청약만 기다리다가는 저는 집 살 기회를,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청약을 넣을 수 없고 당첨될 확률이 낮은 사람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석 지나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대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곧 결혼을 하거나 애가 태어난 집,
태어난 집 요런 어떤 분들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요런 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어떤 대출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 특히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얼마 전에 지금 아마 이번에 지금 9월달에 분양하는 저 강안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보니까 한 3,500만원 정도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와, 이게 드파인 같은 경우 이 정도 가격이 나와야 되냐 이렇게 하지만 지금 34평 기준으로 한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새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이 평당 분양가가 아마 3,500, 3,000만원 다 이상은 넘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들었는데 2026년도에 우리 부산에서 그나마 좀 분양가가 낮은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도 에코델타시티 그 안에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라고 가장 노른자 땅이 있습니다. 그 땅도 지금 2026년도에 분양 예정인데, 분양가 예상 분양가를 제가 강의를 듣다가 놀랬습니다. 3,000만원에 3,800만원 사이에 분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2년 뒤에 어떤 분양가인데, 지금 현재 에코델타시티가 분양가가 2천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제일 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2년 뒤에 그 지역이 분양 가격이 3천만원이 넘어간다 라고 보면, 이제 부산의 원도심 주요 도시들은 거의 3천만원 이하의 분양가는 나오기 어렵다. 30평대 아파트가 거의 10억 가까이는 지금 다 할 것이다 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축은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한 5년 정도를 신축이라고, 5년에서 10년 사이를 준신축이라는데, 준신축 중에서 좀 가격이 옛날 최고가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직까지 좀 상승이 덜한 이런 아파트들을 기점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예전 가격보다 좀 저렴한 가격이 많고, 또 준신축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새로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는 사실 연식이 조금 오래된 거 말고는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신축 아파트라도 저는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게 좋고, 한 1000세대 이상 지하철 역세권과 학세권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초품화, 중학교 학군이 괜찮은 이런 지역의 어떤 평지의 어떤 아파트라면, 부산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1주택자분들은 일단 자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려야 된다는 어떤 전제하에 내 집이 팔린다라고 하면, 지금 집이 안 팔리는 것은 참 상의적으로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바꾸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좀 싸게 팔아야 됩니다. 좀 가격이 낮아야지 여러분 집을 살려고 하시는 수요는 저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신축 아파트만 선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준신축, 신축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구축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아파트가 좀 구축이고 나는 준신축, 신축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좀 싸게 팔면, 좀 싸게 내놓으면 반드시 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집을 싸게 팔고 내가 가려고 하는 상위 지역의 아파트를 좀 싸게 사는 전략을 가지고 저는 1주택자들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분들은 저는 아직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취득세 중과 완화가 아직 안 돼 있고, 앞으로도 여당에서는 지금 법안을 이렇게 올리고 있지만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취득세 중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12%의 취득세를 내기까지 상당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기다리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저는 무주택자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가고, 1주택자들은 자기 집이 팔린다는 전제하에 상위 지역으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는 올 하반기에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들은 조금 사고 싶은 마음이 좀 굴뚝 같지만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박사TV에서는 부산 아파트, 이건 미 연준 금리 인하와 더불어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대로박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